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 전환길 대 이준석의 부정선거 토론이 열렸는데요. 전환길 팀으로 나왔던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김미영 대표 등 모두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자, 500만 명이 누적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500만 명이니까 1000만 명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람이 또 보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 3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500만 이상이 지금 누적 시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그야말로 큰 일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조선일보는, TV조선은 대박을 놓쳤다. 펜앤마이크에서도 지금 30만 명의 동시 시청자가 나왔는데, 그리고 500만 이상의 누적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TV조선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마 대박이 터졌을 건데, TV조선은 눈치 보다가 그야말로 큰 대박을 놓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그는 음모론, 망상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지만, 이제 부정선거를 무조건 없다고 하는 자가 망상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준석이가 망상론자다, 이준석이가 음모론자다, 이렇게 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을 시켰다, 그리고 전세를 전환시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북서풍을 갖다 동남풍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서풍으로 항상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음모론자,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 그리고 망상론자, 이렇게 지금 다구리를 당했는데, 우리 거꾸로 말이죠. 이제 동남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부정선거 무조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음모론자 그리고 망상론자로 몰리게 됐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우리 전환길 선생은 아주 충격적인 또 발언을 해놨는데요. 나를 사무총장 시켜달라,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한번 서버를 까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선관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나를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라고 하는 아주 또 돌발적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어제 부정선거 토론의 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선거에 전혀 그렇게 부정이 없고 명명백백하게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해 왔고, 그리고 서버를 까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나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시켜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들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놈들은 말이죠, 전환길이가 지금 또 뭐 오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역사는 말이죠, 오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오바는 말이죠, 그 시대는 오바처럼 느껴지지만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바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하면서 피사의 사탑을 나올 때 말이죠, 그야말로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갖다가 그야말로 그렇게 또 파문, 그러니까 교황이 말이죠, 그 종교시대에 그런 또 징벌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진리는 살아남아서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자,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 시대에서는 또 다구리를 당하고 단합을 당하고, 그리고 또 미친놈으로 취급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또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거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길 선생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까보자는 거야.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까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길 강사가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무조건 그걸 갖다가 중앙선관위라든지 내지는 당국에서 전혀 거기 검증을 해보려고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를 들어서 우의조 집회가 하나만 나와도 그 우의조 집회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부정선거 용지만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의조 집회나 우의조 투표용지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의조 집회만큼 우의조 투표용지는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의도 집회는 돈으로서 가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를 물랑케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가짜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거는 더한 거야. 이거는 선거 자체를 갖다가 뒤흔드는 거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등한시하고, 가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배치님 투표가 용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넘긴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까보고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니들도 말이죠, 알아보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얻은 소득이 있다면 그래도 끝에 가서 이준석이가 약간 꼬리를 내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제 박지원 변호사라든가 이영돈 PD라든가, 특히 박지원 변호사가 본인이 또 부정선거 소송도 여러 번 해봤고,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박지원 변호사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준석이도 속으로 사실은 마음이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계속해서 강짜를 놓고, 겉으로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이 속마음이 상당히 흔들렸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으로는 거짓을 말해도, 그리고 또 입으로는 또 아니라고 강변을 해도, 사실상 양심으로는, 속으로는 저거 이상한데, 저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맞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이준석이가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도 지금부터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 제기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영상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 또 뭐 필요하면 박지원 변호사도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만나, 그냥 박지원 변호사를 만나고, 이영돈 PD를 만나고, 아니 전환길 강사도 만나고, VO의 김명 대표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이제 자기가 말하지 말고 쭉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그 증거를 그럼 제시해보라고, 자료를 다 달라고 그러라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서 한번 스스로, 이준석이도 지도 머리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점검을 해보라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본 다음에 가릴 거 가리고, 뭐 찾을 거 찾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취할 거 취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의심 가는 걸 갖다가 정리를 쭉 하는 거야. 보좌관도 있잖아. 보좌관도 9명이나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이 말이죠. 또 당대표 아니야. 그럼 당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야. 어제 나왔던 그런 어떤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서 제기됐던 어떤 의문들, 그래가지고 쭉 부정선거 의문 1, 2, 3, 4, 5, 6 딱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변호사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전환길 팀의 주장,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된 증거, 뭐 이런 사례, 이런 걸 쭉 모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안에서, 개혁신당 안에서 회의를 해. 보좌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잘하면요, 여기서 이준석의 스타 될 수 있어요. 만약 이준석이 여기서 태도를 180도 싹 바꿔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알아본다는데 그거 말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어쨌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무조건 망성이라고 생각하고 음모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 이런 점은 좀 의문이 가더라. 그렇게 태도를 바꾸란 말이야.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다든가, 국회에서 얼마든지 또 불러가지고 질의할 수 있고, 아니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그랬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내줘, 중앙선관위가. 정말로. 또 뭐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가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하랬더니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피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나하나 이제 중앙선관위 먼저 그야말로 불러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자료를 달라고 하든, 그래서 중앙선관위 먼저 조사를 하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개혁신당 당대표 자격으로 하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정말 또 더 이상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당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청회 열 수 있잖아. 전문가 불러가지고. 어제 나왔던 그 사람들 말고라도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 그 통계 전문가들, 선거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개혁신당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그래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는 말이죠, 그야말로 국민의 어떤 궁금증을 알아보려는 그런 자세가 됐다. 이준석 자세가 달라졌다. 저러면 정치해도 되겠다. 저러면 제가 큰 자리 하나 맡겨도 되겠다. 이번에 기회야. 이준석한테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정말 이걸 잘 이용하면 오히려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성상남 이미지도 바꾸고, 개차반 이미지 바꾸고, 그야말로 그리고 되지도 않는 깐죽이 이미지 바꾸고, 이번에 잘하면 정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니까 이준석이도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환길 강사는 나에게 사무총장을 시켜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어제 토론을 갖다가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혁입니다.